13세기 초 몽골과 남송은 서로 꽤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양국 모두 여진족의 금나라라는 공동의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몽골은 과거 초원이 통일되기 이전까지 금나라가 각 부족들의 분열을 유도하고 초원의 통일을 방해했던 것에 분노해 있었고, 남송은 정강해변으로 인해 금나라의 북중국을 빼앗긴 이후 금나라를 멸망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습니다. 특히 금나라는 몽골에 쫓겨 수도를 개봉으로 천도한 이후에도 남송의 세패를 요구했고, 이것이 거절당하자 남송을 공격하는 등 패악질을 부리기도 했죠. 이것은 금 애종이 즉위하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결국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몽골과 남송은 손을 잡았고 1234년 1월 체주를 함락하며 금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남송이 몽골과 손잡기 전 남송의 관리 교행가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순망치안의 이치에 따라 금나라가 사라진다면 남송이 곧 공경에 처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것은 유생들의 반발만 불러왔습니다. 금나라의 멸망은 몽골과 남송 사이에 공동의 적이 사라졌다는 것이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지속된 양국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몽골 제국의 오고타이 칸은 남송과 동맹을 맺을 당시 황하 이남의 금나라 땅을 남송에 양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만 전쟁이 끝나고 나선 남송의 기여분을 고려해 황하 이남 전체가 아닌 하남성 동남단 일대를 남송에 제공하는데요. 개인적인 추정으론 남송이 몽골과 동맹을 맺은 시점에서 금나라 영토는 하남성 일대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남송이 받을 땅도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고타이는 그러면서도 황하 이북으로 군대를 철수하는 등 양국 사이의 우호관계는 여전히 지속 중이라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반면 남송의 입장은 이와 달랐습니다. 남송의 젊은 황제 이종은 몽골이 넘긴 영토에 만족하지 못했죠. 송나라 건국 이후 수백 년 동안 이민족에 시달려온 역사적 경험 때문인지 아니면 숙적 금나라를 멸망시킨 것에 대한 자부심 때문인지 이종은 몽골이 황하 이북으로 철수한 틈을 타 과거의 영토를 수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은 이종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는데, 이종의 총애를 받은 신하인 조범, 조규 형제는 이 틈을 타 북벌을 해야 한다며 송나라의 삼경을 회복해야 한다고 간언했습니다. 물론 몇몇 대신들은 신중론을 내세우며 북벌을 반대했습니다. 남송은 과거 1206년 개이북벌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급한 원정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참지정사 겸 추밀원사 교행가는 병으로 누워있었지만 이번에도 상소를 올렸는데, 요약하자면 당장 수도 개봉을 공략하기 위해선 많은 장수와 병력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쓸만한 장수도 30명이 되지 않고 병사를 다 모아도 30만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일선 사령관들 역시 북벌에 반대했는데, 회사 총령 오잠은 중원을 취하는 일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수복한 이후 광활한 중원을 지키는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 없이는 재정과 민생이 파탄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송의 젊은 황제는 이러한 반대를 모두 무시하고 조씨 형제에게 북벌을 명령했습니다. 단평 원년 6월 조규는 황명에 따라 주력군 5만을 이끌고 원정에 나섰습니다. 금나라가 멸망한 지 5개월 만이었습니다. 조규는 회하를 넘어 북상하는 한편 조범은 부대를 이끌고 황주와 광주 일대로 진격해 군을 주둔시켰습니다. 전자제는 병사 1만을 이끌고 개봉으로 진군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몽골의 주력군은 이미 황하 이북으로 철수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진격을 이어갔습니다. 전자제가 향한 개봉은 과거 송나라의 수도로 당시엔 금나라 출신 항장 최립이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통치는 정말 엉망이었고, 남송군이 7월 5일 개봉성에 접근하자 최립의 부하 200여인이 반란을 일으켜 최립을 살해하고는 남송에 투항했습니다. 옛 수도에 탈환은 남송의 입장에선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남송 이종은 역대 황제 중 누구도 못한 일을 자신이 해냈다며 감격해 눈물을 흘렸고, 원정을 나간 세 장수 조범, 조규, 전자제를 각각 동경유수, 남경유수, 서경유수로 임명하며 삼경의 완전 수복과 중원지방 장악의 의지를 굳혔습니다. 조규는 주력군 5만을 이끌고 개봉으로 합류했습니다. 한편 몽골도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몽골의 타가차르는 남송군이 약속을 어기고 중원으로 진격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는 중원에 남아있는 잔여 병력을 황하 이북으로 집결시켰습니다. 그는 남송군을 내륙 깊숙이 끌어들이고 보급로를 차단해 일거에 섬멸한다는 계획을 짰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여러모로 날카로운 판단이었는데, 남송의 전자제의 부대나 조규의 부대 모두 중간에 특별한 전투 없이 진군하다 보니 진군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후방의 보급 부대는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두 부대 모두 개봉에 당도할 때쯤엔 심각한 군량 부족을 겪었습니다. 단평 원년 7월 21일 남송은 군을 전군과 후군으로 나눠 개봉에서 출발해 낙양으로 향했습니다.
출발할 때 남송군은 보급난에 시달리며 모두 5일분의 식량만을 휴대했는데요. 먼저 출발한 전군은 방치나 마찬가지였던 낙양성을 7일 만에 수복했는데 이때 이미 남송의 이러한 움직임은 몽골군에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낙양성 수복 소식을 들은 후군이 성 동쪽 30리 지점에 진을 치자 매복하고 있던 타가차르의 몽골군이 그들을 급습했고 몽골군은 후군을 쓸어버렸습니다. 몽골군은 이어서 그대로 기동해 낙양성의 남송군을 가둬버리고 포위 공격했습니다. 한편 낙양성에 있던 남송군 전군은 현지 상황도 좋지 않아 군량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서 군마를 도살해 먹을 지경이 되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군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그들은 몽골군의 포위를 피해 성을 버리고 남쪽으로 탈주했습니다. 몽골군은 탈주한 남송군까지 추격해 공격했으며 기세를 몰아 개봉을 재수복했고 이렇게 남송의 전면 기습으로 시작된 이종의 중원 수복의 꿈은 약 2달 만에 개꿈으로 끝났습니다. 남송은 원정에 보낸 병력의 9할 가까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남송의 일방적인 동맹 파기와 기습으로 벌어진 일련의 전쟁을 단평임락이라고 부르는데 남송의 왕제 이종은 단평임락의 실패로 위신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백성들에게 반성문까지 써서 배포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오고타이카는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는 남송에 사신을 보내 동맹이 파기되었음을 선언했고 남송의 기습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남송은 막대한 재물을 보내며 오고타이의 분노를 잠재우려 했지만 오고타이는 그 재물을 단순한 위자료라고 여겼던 것인지 재물을 받고서도 남송에 대한 정보를 추진했습니다. 1235년 오고타이는 쿠릴타이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쿠릴타이에서 내방향을 향한 정복전의 재개를 선언했는데요. 그 내방향은 호라즘 지역 너머의 서아시아, 수부타이가 정찰했던 킵차크 초원과 그 너머의 유럽, 한반도의 고려, 그리고 몽골을 배신하고 전면적인 기습을 감행한 남송이었습니다. 오고타이는 군을 3개로 나눠서 남송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1군은 사천 지역에 대한 공략을 맡았고 오고타이의 차남 쿠텐이 지휘했습니다. 2군은 호북 양양과 강릉에 대한 공략을 맡았고 오고타이의 아들 쿠추, 장군 테무테이가 담당했습니다. 3군은 오늘날 우한을 향해 이동한 다음 장강을 따라 하류로 진군해 황주를 압박하는 역할을 맡았고 왕자 구운부카와 장군 차가안이 담당했습니다. 1236년 10월 1군은 사천 지방에서 저항하던 조우문과 그의 군대를 격파하고 사천을 장악했습니다. 조우문은 전사했습니다. 같은 해 2군의 쿠추는 양양을 정복하고 등주, 영주 등 주변 지역을 약탈했고 백성 수만 명과 가축 수만 마리를 노획했습니다. 3군은 황주로 진격해서 1237년까지 그곳을 압박했습니다. 모든 전선에서 몽골은 남송을 몰아붙였고 남송은 맥없이 무너져갔습니다. 남송의 모든 전선이 무너지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이때 남송의 명장 맹공이 등장했습니다. 양양을 정복하고 주변을 약탈한 몽골군 2군의 쿠추가 강릉을 향하자 맹공은 몽골군을 막기 위해 그곳으로 이동했는데 그는 강릉에서 뗏목을 만들어 장강을 건너려는 몽골군을 발견했습니다. 맹공은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머리를 썼는데요. 그는 낮에는 주민들에게 군복을 입히고 밤에는 횃불을 들고 강을 따라 늘어서게 해 마치 군대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는 몽골군이 당황하는 틈을 타 직접 출격해 몽골군 24개 진영을 파괴했고 포로로 잡힌 백성 2만여 명을 구출했습니다. 몽골은 어쩔 수 없이 후퇴했습니다. 맹공은 이어서 1237년엔 황주를 압박하고 있던 몽골군 3군을 격퇴해 황주를 구원했고 1238년엔 몽골에 넘어간 양양성에서 유이양이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키고 남송에 투항을 시도하자 이를 받아들여 양양성을 회복했으며 1239년엔 양양 인근 전 지역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1240년 사천으로 이동해 그곳의 몽골군을 격퇴하고 사천을 수복했습니다. 이렇게 맹공의 분전으로 남송은 전황을 거의 개전 초기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241년 11월 한참 원정이 진행 중이던 때에 오고타이칸이 사망합니다. 몽골 제국의 모든 정복전쟁은 중단되었고 몽골의 남송 원정군 또한 회군이 불가피했습니다. 이후 몽골과 남송의 전쟁은 국지적인 전투가 이어지다가 점차 소강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맹공이 활약하고 그의 지위가 높아지다 보니 남송 정부는 그를 위협적인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남송의 사람들은 맹공이 병으로 사직하는 1246년까지 그를 남송의 수호신으로 여겼지만 맹공은 말년에 자신이 제안하는 정책이 번번이 거절당하는 등 국가가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해야 했고 병으로 사직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